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 6일이 됐습니다.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아주 큰 반전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김정은이의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 또는 정면 공격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과 지난 연말서부터 계속 통일 안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과 윤 대통령의 자유통일 선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이었죠. 그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렇게 이름이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산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북남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바지만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말 다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통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사안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5일이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대회에서 연설했는데 아예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헌법에다가 평화통일과 동족, 민족 대단결 이렇게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표현을 전부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이렇게 다 방송이 된 바입니다. 그 중앙방송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서 동족,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김정은이 했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북한의 존재인데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이 조국 통일 민족 해방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난 70년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그것을 다 관두겠다라고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시를 한 이후에 몇 가지 이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평양 남쪽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별로 이렇게 우아하게 생기지 않은 탑이 있는데 저거부터 이제 제일 먼저 부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를 빠졌고 그리고 북한 지하철역 중에서 통일역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그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그래서 이거 통일이라는 그런 모든 기념탑이라든가 또는 언어, 용어 이런 것들을 다 삭제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에 김정은 연설을 우리가 반통일 연설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 항상 나오던 내용인데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것이 선대의 통일 업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심각한 의미를 사실은 북한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김정은이는 저 얘기를 하면서 듣는 대상을 대한민국이나 혹은 미국으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북한의 간부들이 저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던 이유가 뭡니까?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국가로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그 통일이라는 얘기가 다 사라졌다. 반통일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이 금년 초반에 북한의 대남 정책의 아주 특이할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통일, 민족 이런 것을 없앤 다음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문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신문에 쉬지 않고 이제 후속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이제 실천에 옮기자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 수십만이
평양에 모여서 군중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김정은 신년사 중에서 반통일 반민족 그러면 아마 그 충격으로는 가장 그 큰 충격적인 연설문인데 그 노동신문에 그런 관련 기사도 싣지 않고 군중대회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중앙TV에도 그런 관련 보도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예, 이것을 제가 뭐 지나가면서 이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정은이가 북한 정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의 원천은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할아버지가 김일성이라는 데서 힘의 원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유훈의 나라입니다. 유훈 통치.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하는 것은 사실은 김일성이가 하려던 것을 이어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훈 통치의 나라입니다. 유훈 통치. 그런데 유훈 통치의 나라에서 유훈을 거부하다니라는 그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자기의 이 존재의 정통성의 기본이 되는 그 유훈을 거부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지배해왔던 정신 세계가 지금 막 혼동스럽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못 먹고 배고픈 이유가 남조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돈을 국방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통일을 안 하겠다? 그리고 나만의 민족도 아니다? 이런 말들을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북한 주민을 지배해왔던 정신 세계가 거부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김명호 통일부 장관 이분은 이제 저하고는 동료 국제정치학자입니다. 2월 25일 KBS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통일 지우기 움직임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것으로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에 이념적 공백이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랑 뭐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정상적인 그 시각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그 북한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사진 보시면은 켄 고스라는 미국의 그 해군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워싱턴에 있습니다. Center for Naval Analysis. 그래서 CNA라고 부르는 그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아주 북한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가 켄 고스입니다. 제가 그 CNA를 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기 그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저 파란 이제 화살표로 한 사람이 그 켄 고스 지금 북한 국장입니다. 저도 그 앞에 가서 그 세미나 한번 같이 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이 우연히 발견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은 제가 저 연구소에 그 세미나 하러 갔다가 바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기 며칠 전입니다. 그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날 특히 이제 해군 장교들이 많이 왔는데 장군들한테 물어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령, 중령 등 영관 장교 뭐 압도적인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선거하기 직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말한 그 계기가 되었던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켄 고스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민족과 통일을 부인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인데 원래 말뜻은 그건데 북한 내부에서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도에 살다가 한국에 2011년에 입국한 조충이라는 탈북자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기사들이 지난 3월 1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가 이제 본 것인데 북한 당국이 유훈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또 남한과 북한 사람이 왜 한민족이 아닌지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겁니다. 통일을 안 한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막 혼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북한이 헷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월 8일이 이제 북한의 건군절입니다. 건군절인데 그 연설에서는 반통일 반민족이라는 말은 또 빼고 했습니다. 남한 괴뢰 족속들은, 그러니까 남한은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반통일 반민족이라는 얘기는 그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통일 반민족이 북한에게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금년 건군절은 그 군인들의 퍼레이드가 없었습니다. 뭐 악단이 연주하는 거, 그리고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대회를 하는 건 있었지만은 시가 행진이 없었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한 말입니다. 그 2월 8일 날 김정은이가 적대 세력들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해 줄 수 있고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게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해야 한다. 요거 저 김정은이 말이 아니라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또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 의지를 만장약하고, 뭐 우리말하고 다르죠. 가득 채우고라는 뜻을 저렇게 쓴답니다. 명령만 받으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대 세력들에게 상상 못할 패배를 안길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노동신문이 얘기를 했지만은 저거가 전부 그 허세라는 것이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대단히 많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북한의 그 매체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한두 가지 우리가 그 팩트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그 초록색으로 비행기에다 왜 초록색을 칠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저게 북한에서 제일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미그 29라는 뭐 그냥 그런 대로 뭐 괜찮은 비행기였죠, 한때는. 그런데 저 비행기가 지금 47년 됐습니다. 1977년에 처음 개발한 거니까 이 47년 된 비행기를 가지고 뭐 전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탱크 중에서 제일 최신 탱크를 T-62로 칩니다. 소련이 개발한 지 지금 63년 지금 지난 겁니다. 63년. 그러니까 환갑도 넘은 탱크인데 그거를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 가지고 북한형 탱크들이 그 이후에 몇 대 뭐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원형이 나온 지가 63년이나 되는 1961년인가요? 그러면은 그때 개발됐던 이런 탱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신속하게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을 패퇴시키겠다고 얘기하는지 뭐 우리가 한번 잘 새겨 보십시다. 북한의 탱크가 4,000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0대 이상이 70년이 넘은 겁니다. 여러분 그 탱크를 70년을 쓴다는 거가 그 이해가 됩니까? 전부 다 1950년대 탱크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들이 최근에 또 그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포탄을 뭐 300만 발 정도 보냈다라고 우리 국방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련에 팔려간 포탄이 뭐 한 절반쯤은 터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보냈을 텐데 그것들도 막 잘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푸틴이 북한한테 그 무기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성아 기자라는 그 북한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탈북해서 지금 동아일보 기자하시는 분이 그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하고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들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아무튼 지금 뭐 북한은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통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북한 사회에 이상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한 두세 명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김여정이 그리고 조용원, 리일환 등 그 북한의 최고위 간부 한 서너 명 정도 하고 논의한 다음에 정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에러가 난 것이죠. 북한이 당면한 그런 세상을 그러니까 정교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미국 학자가 개발한 것 중에서 그룹띵크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에러가 나는 그런 그 상황을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가지고 분석한 그런 이론입니다만은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결정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까 이렇게 에러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김정은이 반통일 그 연설은 대남 위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한국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이제 중시하면서도 통일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일 연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3.1절 기념행사 연설문, 뭐 그렇게 긴 연설문이 아니지만은 읽어본 사람마다 강조점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듣고서 아하,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통일 정책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뭐 잠깐 하겠습니다. 연설문에 기초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닥트린이죠. 그 3.1운동은 왕정의 복원이 아닌, 그 3.1운동을 한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한국은 아니었지만은 이조 시대의 나라를, 고종의 나라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3.1 정신이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3.1 정신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그 혹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거기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애국적으로, 그러니까 독립투사로서의 그 역할을 이번에 그 3.1절 연설문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이승만 박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더 하다가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의 그 역사가 일부에게 독점됐습니다. 모든 그 좌파적인 역사관이 우리나라 그 역사를 뭐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런 외교적인 독립운동은 그 표매가 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식의 그 독립운동이 전부 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국제정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했던 선각자, 이거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기미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가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두 나라 모두가 잘 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요구를 한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일본과의 그 적대 관계도 이제 불식하고 미래로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3.1운동의 거기서 제시했던 목표가 자유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3.1운동의 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성이 되려면 한반도 전체가 자유주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향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아직도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가 이어가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보다도 더 못한, 3.1운동 당시보다도 못한 그런 그 최악의 국가가 있습니다.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에 눕혀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의 이 목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순수히 국가 이익,
국제정치, 안보 이런 측면에서 찾지 않고 더 큰 개념에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1절 기념사는 통일을 지향하는데 통일을 지향하는 그 기본이 모럴리즘입니다. 도덕 그리고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뭡니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굶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고 학대받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금 북한 정권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도달하게 하는 것이 그게 통일이다라고 해가지고 통일의 그 이유를 도덕과 휴머니즘에서 찾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그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간만에 수십 년 만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이번 3.1절 연설문에 아주 그 백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북한이 얼마나 그 황당한 처지에 놓이는지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이 금년 초에 아주 참 처절한 그 사설을 하나 썼는데 그 사설을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특권층은 프랑스 명품을 입고 샤브샤브를 먹는다. 평양 특권층은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죠? 공산국가라면서. 평양 일반 주민도 한국의 1980년대 생활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40년 전, 40몇 년 전 살 만큼은 산다. 북한 전체가 아니라 평양 일반 주민입니다. 그런데 평양 밖의 2천만 명은 한국의 60년대, 70년대만도 못하다. 평양 속에 사는 수백만, 한 3, 400만은 한국의 한 4, 50년 전은 되는데 평양 밖에 북한 사람들은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고난의 행군 때 1990년대 초반이죠. 북한군 고위장성으로부터 인민 12%가 굶어 죽었고 당원들도 죽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인구가 2,500만으로 잡는데 북한 인구를 300만 정도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300만 정도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맞는 거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필자는 한때 이제 논설위원입니다. 이 숫자를 믿을 수 없었지만 많은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본 지금은 믿게 되었다. 북한 기업소의 평균 월급은 북한 돈으로 2,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실료 환율이 1달러에 3,000원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월급이 1달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달러니까 한 70센트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뭘 할 수 있느냐? 달걀 2개를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월급도 못 받아본 북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북한이 공산국가인데 월급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국가가 다 배급해 주는데 북한이 그동안 자랑했죠. 북한은 3가지가 공짜라고. 하나는 먹는 것이 공짜. 하나는 교육이 공짜. 하나는 보건이 공짜. 병원감 다 공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죠. 식량 배급이 끊는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양은 다 죽었고 여우와 그리고 누치빠른 여우를 이제 누치빠른 일반 백성이라고 합니다. 승냥이 당 간부만 지금 남았다고 한다. 상한 음식도 먹는답니다. 북한 사람들은. 거기다 치약을 조금 섞어서 먹으면 괜찮다라고 그런데요. 그리고 치약이 없는 사람은 상한 음식에다 흙을 섞어서 먹는답니다. 가진 것을 팔고 훔치고 굶고 질긴 목숨을 이어간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홍수에 돼지와 사람이 떠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돼지를 건졌다고 했다. 그렇죠? 돼지 죽은 거 먹을 수 있지만 사람 죽인 거 먹기가 나쁘죠. 이런 상황입니다. 환자가 마취제, 소독약, 붕대, 항생제 등을 장마당에서 사서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에 그 약품이 없어가지고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사서 그걸 들고 병원에 간답니다. 아까 북한이 배급을 안 주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게 장마당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장마당에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당은 북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일반 국민은 북한 정치하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죠. 국민과 국가가 완전히 별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또 막아보려고 드문드문 화폐개혁을 합니다.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았는데 그걸 화폐개혁해서 그걸 전부 다 종이로 만드는데 화폐개혁할 때마다 다 평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1로 화폐개혁하는데 1,000만 원 들고 오면 10만 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만 원으로 안 바꿔주고 모든 사람을 뭐 5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20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 받는 거예요. 다시 공산화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북한 사회를 끌어가는데 한 탈북민 얘기입니다. 아이 출산 진통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그 약하고 도구를 사오라고 그랬답니다. 밤중이어서 장마당도 없었다. 헤매다 돌아가니 차가운 철침대에 아내와 피덩이 아이가 팽개쳐져 있고 의사는 가버렸다. 그때 탈북을 결심하였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결정적인 사진이죠. 미군 중령입니다. 그 휴전선에 있는 판문점에 있는 대대장이에요. 그 한국군 중입니다. 소대장이겠죠. 북한 병사가 탈북했다가 탈북이 아니라 물에 떠내려왔습니다. 홍수에.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이제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저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북한은 148cm가 되면 군대를 간답니다. 몸무게는 43kg가 되면 군대를 입대할 수 있대요. 17살 기준으로. 옆에 있는 그 북한 어린애들 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민족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한민족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키가 서양의 웬만한 나라랑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제시대보다도 키가 더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저거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냥 흙 덮어놓은 그런 그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인구의 12%가 죽었다니 300만 명이 죽은 것이 많다. 그때 나무 관을 만들 수가 없어갖고 알루미늄 관에다가 사람 죽은 것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저기다 묶고서 그 알루미늄 관을 닦은 다음에 또 다시 죽은 사람을 뭐 챙겨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군 간호사 출신 탈북민은 한국 와서 내가 내 혈액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북한에는 수혈이라는 개념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평양 밖 주민 중 혈압을 평생 한 번이라도 측정해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뭐 수도꼭지에 물도 안 나오고 강에서 빨래를 하면은 그 밑에 빨래물을 또 길어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와가지고 그 변기를 처음 보고 변기물로 양치질한 탈북민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북한을 저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이 남한하고 통일 안 하겠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이런 호칭을 하고 적이라고만 얘기하고 민족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금년 초반에 나온 북한의 대남 정책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받아쳤다 이겁니다. 통일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 인도적인 그런 이유, 도덕적인 이유, 휴머니즘한 이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정책은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은 분단 유지, 분단 관리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6.25 전쟁 끝나면서 6.25 때 통일하려고 그랬습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오도와 북한의 동포들을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그 의지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계속 있고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통일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이승만 박사의 그 기본 정책은 통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에 제가 썼던 거예요. 이제 한반도에서 현상병응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다가오겠다.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전략도 아니다. 북한 정권의 존재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이제 해소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통일 정책을 썼죠. 5.16 쿠데타 군사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그 혁명 공약을 6개를 냈는데 그중에서 5번째 겁니다.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겠다. 북한 공산 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국가의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족적 수권인 통일을 이룩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갑자기 통일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북한도 공존의 대상이 됐고 관리의 대상이 됐고 통일에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절이 됐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통일을 지향하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 4조에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자유 통일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그 결론이죠.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가야 한다. 이거를 말이죠.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거 통일 쪽으로 정책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아주 이것을 크게 다뤘습니다. AP통신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South Korea's Yoon calls for unification.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을 하자고 call for 통일을 이제 불러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제 그 통일은 이제는 우리가 힘이 북한보다 훨씬 강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인데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전쟁 안 하고 우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쟁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친 그 3월 6일인데 그 미국과 한국이 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군사훈련을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라는 훈련인데 앞으로 이제 2주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방어 훈련이죠. 그리고 북한 정권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전쟁 억지를 위한 훈련인데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제대로 온 한미동맹으로 이렇게 그 막강한 힘을 과시할 때 북한이 지금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무너진 북한이 금방금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순수히 국제정치학적인 이유를 넘어서 휴머니즘, 모랄리즘, 북한 사람들의 그 참 비참함을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목표가 들어가 있는 통일, 이런 통일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이 이번 그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의 연설에서 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